남았습니다. 이제는 불팍 코리안 시리즈. 자, 오늘 어제 TV 토론회 보고 왜 저러나 저런 상황이 보이나. 그래서 한 명을 좀 혼내줘야 되는데 그 한 명을 패는 이준석 저격수 허은하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입당원 허은하입니다. 신입당원이십니까? 네. 옷이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근데 어울리세요. 파란색이 굉장히 잘 받으시는 어울렸어요. 퍼스널 진짜로. 컬러로 잘 어울리시는 예. 그런 느낌. 운명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나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같이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사실 파란색이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파란색인데 빨간색도 입으셨고 주황색도 입으셨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민주당하고 어울린다. 맑잖아요. 네, 그런 말. 맑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파란색에 어울리시는 분. 자, 그리고 이제 허은하 대표님 모셨으니까 근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민주당이 입당하자마자 재밌는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든 부정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야. 국민 행복을 위해서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무책임과 무능을 벗어던지고 국민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세요. 저걸 시키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 안녕히 계세요가 그 애니메이션 목소리랑 똑같네요. 그 인우야사에 나왔던 네. 걸로 그랬어요. 알고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계속 앞에서 영상을 틀어주니까 따라하셨군요. 그걸 따라했는데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이거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준석. 예, 죄송해요. 매번 저게 이준석. 매번 그 퇴사 짤로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워낙 유명한 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짤을 이제 허은하 대표님이랑 김용남 의원이 쓰실 줄 몰랐는데 이야. 지금 상황과 너무 찰떡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탈출 축하드리고 민주당의 감사합니다. 입당 다시 한 번 더 너무너무 환영하고 일단 민주당의 입당하고 좀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좀 잘 웃고 밝은 사람인데 네. 밝음을 되찾았습니다. 난 되게 이 말하고 중요한 거예요. 싶었다 진짜. 네. 진짜로. 진짜 맞아요. 정치하면서 맞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열심히 진지하게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 네. 정치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일을 한다라는 느낌 떳떳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때 웃을 때 만났다가 잠깐 근엄해지셨다가 다시 웃음을 찾으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장 남천동이라는 채널에서 네. 작년 말쯤부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강제적 축출 이 상황을 밑에서 우리 민주당에 네. 허은하 대표 자리 하나 없겠나 맨날 이런 식으로 농담을 아니, 사장 남청동에서 저한테까지 들렸어요. 허은하 대표님을 계속 자극시키고 오게 만들고 용기를 맞아. 주고 네. 했던 사장님 역할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네. 부당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청년 타이틀이랑 라벨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동안 특혜를 받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제 더 심하게 터졌던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을 모셨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파이팅. 허은하 의원님 유튜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허은하의 캐비넷 맞습니까? 나 혼자 라이브 예. 허은하의 손잡이 해서 캐비넷을 열고 있습니다. 캐비넷은 좀 무서워요. 그 캐비넷은 우리가 아는 그 캐비넷입니까? 그렇죠. 이준석 후보의 캐비넷을 우와. 제가 개혁신당에서 이제 쫓겨나면서부터 우와. 채널이 없으니까 네. 소통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를 알려도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캐비넷을 열어 왔었는데 확실히 이 민주당에 들어오고 나서 그 화력이 달라가지고 네. 조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허은하 TV에 오시면은 네.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캐비넷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도 원래 제가 2만이 안 됐어요. 5만 네네. 넘던데 지금 6만 다 돼가던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민정 좋아요 한번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제 배너도 다 바꾸신 거죠? 바꾸셨어요. 네, 아마 깔끔하게 지금 현재 오늘도 민주당. 또 바꿨을 예. 거예요. 제가 신입당원이라고 예. 좀 바꿨는데 아. 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아, 라는 네. 것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모든 막말과 과거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저는 적절한 거울 치료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미러링을 진짜 많이 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예고편이 이준석 후보 관련된 영상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저기 허나 대표님. 채널에. 아, 저요? 네. 오늘도 라이브 합니다. 아, 오늘 합니까? 그래서 잊을만 하면 다시 한 번씩 뭔가를 꺼내드려야지 네. 네,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선거 때까지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저희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랄까 따끔하게 혼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예. 그리고 그 후보님 얘기 잠깐 하면 일단은 K 이니셔티브 주식 토크쇼 1,400만 개미 한 배를 그렇죠. 탔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콩진경 씨가 진행하는 공부왕 찐천재. 거기 가시고요. 네, 근데 이 3명의 후보가 다 나갔어요.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높은 분부터 오픈하기로 했는데 김문수, 이준석, 네. 이재명 후보의 순으로 했는데 6시에 공개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그걸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겸손은 힘들다 그리고 뉴스사이킥 MBC에 오늘 MBC 라디오 출연하시더라고요. 네, 저녁 6시 7시 40분에 거기에 출연하시니까 네. 여러분들 후보님의 행보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이랑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좋아요 막 눌러줘야 막 되고 눌러줘야 네,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또 우리 민주당은 좀 공약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창석 공약 부단장이십니다. 네. 지난 방송 나와서 공약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놀랐습니다. 제 느낌인가요? 거의 다 채택이 돼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SNS 발표를 좀 했는데 네. 이수진 장군 빼고는 다 채택된 것 같아요. 이수진 장군 어디 갔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키치적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아무리 사실 원래 저건 원하는 없었어요. 이거예요. 원하는 네. 원하는 이거였습니다. 저건 없었어요. 국난 극복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하겠는데 어쨌든 캠프의 입장은 통일성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 6월 3일 이후에 6월 4일에 바로 출근을 하셔야 할 대통령 후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톤 다운은 그렇죠. 그 갑옷 입고 출근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출전하는 거니까 예,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델리민주에서 소개했었던 그 공약은 사실 거의 다 전원 채택이 와. 됐고 네. 취향 공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요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후보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대선 때까지 취향 저격 공약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후보님의 책 이름과 같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따르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몇 개 더 있거든요. 채택 안 된 거. 또 있습니까? 살짝 밀어넣고 싶습니다. 예.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집권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거 법안들이라서 없어요. 층간소음 없죠. 층간소음 넣습니까? 층간소음이 없습니다. 없죠. 제가 그 하긴 했거든요. 네네. 층간소음 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층간소음 관련 공약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더 네. 있습니다. 그때 네. 델리민주에서 소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네.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밀어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력자시네요. 능력자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공약 부단장이세요. 예. 자, TV 토론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3차 정치 외교 분야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토론회이긴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토론회 하면서 정말 혈압을 오르게 한 후보가 있었는데요. 두 분 우리 부단장님 또 우리 허나은님 누가 가장 혈압을 오르게 했습니까? 이거는 고혈압 유발자. 저는 뭐 국민 투표에 붙여도 네. 80% 이상은 딱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사람. 네, 네. 이준석이죠. 그렇죠. 네. 왜 저런데요? 왜 저럽니까? 본인의 의원님? 본색을 그냥 드러냈다. 제가 좀 청심환 좀 먹고 네. TV 토론 들어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건만 음흠. 자기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저는 그 어제 썼던 그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예, 모욕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황교안 후보 아직도 부정선거 얘기하거든요. 부정 그리고 있죠. 중앙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어요. 황교안 네. 후보를. 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례하고 모욕적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토론 자리에서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법한 저열한 수준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표현을 권영국 후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네. 차도살인을 시키려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아주 더럽게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봤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현재 상황까지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드디어 이준석의 제대로 된 민낯이 드러났다.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보 매체들도 네. 또는 진보의 신문들도 이준석 후보를 칭찬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거 진짜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준석이라는 괴물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좌우가 합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마지막 페이스북 멘트가 저는 굉장히 뇌리에 도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치를 과하게 오래 하셨다. 맞아요. 네. 40세인데도 실력 이상으로 과하게 오래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끝내고 나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정치 인생을 끝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부록의 미수가 얘기도 했고요. 금방 우리 허은하 의원님이 많이 그래도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당을 했기 때문에 흥분된 모습이었다고 표현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네. 후보께서 오늘 저는 김문수 후보와 둘이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패싱을 합니다.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부터 이준석 긁힌 것 후보를. 같아요. 아, 네. 그때 긁혔다.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조가 좀 더 높아지더니 네. 확실히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 네, 네. 네. 본인이 얼마나 비열한지,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악마화시키면서 네. 본인만 쏙 빠져나가는 얌치짓을 많이 했는지 네. 그런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최악의 장면은 그 장면인가요? 그 성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도 최악이었지만 저는 예. 사실 제 이름과 예, 그거 나올 때도 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거기 토론회 자리에서 거론할 내용인가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네. 토론하자고 말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무슨 대선 후보가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나 윤석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그거 토론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했었거든요. 거절했죠. 네. 그런 사람이 당원 당규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던 그 정당에서 네.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에게 당신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당원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말하는 것에 정말 놀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후보가 개혁신당이나 잘하세요. 그랬더니 네.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저희가 했던 발언을 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구나, 어떤 거죠? 이 친구가. 예. 첫 번째는 거기에서 만약에 사실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켰어요라고 말하면 그 선거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말해왔던 것들이 거짓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말을 아마 그 안에서 했다. 그러면 그 또한 선거법에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을 못했을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그게 바로 이제 기존에 했던 말을 끌고 와서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허은하 망언집을 준비 중이다. 그 팀에서. 그러면서 절대로 이재명이나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은하를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뭐 머리를 굴리고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다 보이고 저희가 보면 손발이 오그러들거든요. 네. 김용남 그 의원이 얘기할 때 제가 전 다 아니까 전 다 알지 않, 다 우리 다 방송도 같이 하고 다 아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치해요. 아니 김용남 의원님 놀라가지고 뭐 반사 이렇게 뭐 들었던데 하면서 오늘 중2병 걸린 사람 같다고 네. 하잖아요. 25년째 중2병 걸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후보님이 어제 토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최대한 이준석을 패싱하자라는 전략을 네. 가져왔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저는 냉정하게 따져서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비판은 흔히 있는 일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서 김용남 의원과 허은하 의원님이 용단을 내리고 넘어왔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이번 당이 있으면 대선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당연한 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있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함께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모욕만 주고 네. 아무런 실효가 없는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 역시나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니, 그러다 그런 보면 느낌이 듭니다. 뭐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사실은 잘 아시고 부단장님도 이준석 후보 사실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사회생활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요거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명하죠, 화면인가요? 저 화면이죠. 예. 만만치가 않아. 전장에 박경석 회장님 양양자 의원 있고 김철근 사무총장 배려심이 있기 있고요. 때문에 예, 이긴 씨도 저기 있고 구형목 저게 저러면 자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예? 저게 오잖아. 그렇죠. 사람인 이상 저게 넘겨야지. 세 살짜리 애한테 줘도 넘기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오면
야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참 지가 먹죠, 그죠? 예, 맛있게 먹습니다. 예, 그래 먹어봐요. 그래도 저건 좋네. 요거는 주긴 좋네. 아, 저 이제 말했기 때문에 말 안 했으면은 자기만 드시면. 아니 의원님 개혁 뭐 신당 같이 계실 때 저 모습이 저 사람의 단적이면 다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지피 모른다. 이 사투리 쓰겠어. 지피 몰라요. 그냥 자기 입주니까 자 그걸 주면 한 5살짜리 애도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물병이 오잖아요. 아 옆에 주라는 거 그래 넘겨요. 네. 보통적이면 쥐 보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사회생활을 안 했던 게 진짜 티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네. 제가 나이가 그 이준석 후보보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네. 많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누나예요. 원래 제가 누나라고 했어요. 예전에. 상상도 못했네. 이제 누나라고 했다니까 제가. 예. 그랬는데도 네. 제가 대표로서 지켜드려야 그러니까 네. 대표로서 무언가 예의를 많이 지켜줘야 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잘할 테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격식을 차려서 대표로서 그 존중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대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보면은 저런 걸 먼저 넘겨주거나 뭐든지 그냥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늘 먼저 해야 해. 네. 네, 누구를 챙겨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매불쇼 갔다 왔는데 매불쇼 그 매불쇼 그 최욱 네, 그 진행자한테는 생일 때 케이크를 프로그램 할 때 사다 줬다 그러더라고. 필요했고. 그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최욱하고 최욱 진행자하고 이준석 후보 두 사람 또 뭐 친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방송하실 때 방송 중에 사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네, 나 아직까지 이 존댓말 남아 있잖아요. 자, 저한테 나 이거 빼고 싶어요. 이거 빼고 질문하요. 싶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케이크 받아본 적 있냐? 없지요, 당연히. 없죠. 저도 방송 진행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랑 방송 많이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저는 최욱 없지요. 진행자가 필요했나 봐요. 필요했나 봐요. 잘 보이고 싶었던 채널의 창구로서 잡아두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치에서 예. 정치적 초년의 성공 또는 소년급제는 그렇지. 인생의 최악이 된다. 근데 전형적인 이준석 후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본인이 만들었었던 벤처기업이라고 하지만 클라스테 스튜디오가 사실 정확히 저는 아직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정확하게 확인된 활동은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그 정도의 봉사활동은 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곧바로 느닷없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채 한 10년이 지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죠. 당에서 갑자기 쫓겨나고 자기가 만든 당에서 자기가 쫓겨났던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방식으로 이제 쫓겨내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팀 플레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40년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단적으로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 네.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 또 다른 의원이 있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이준석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충격이거든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걸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거. 예. 예. 근데 예전에 얘기한 예전에 겁니다. 했던 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토론회하고도 이게 참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맥이 닿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토론회 다시 조금 얘기 좀 하면 망언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CG인데요. CG네요.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 방어를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아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차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 이거 어제 왜 안 나오나 싶었는데 결국 또 공산당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얘기. 젊은 얼굴을 하고 있는 진짜 네. 꼰대다. 꼰대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여기서 공산당 얘기하고 색깔론을 그러니까요. 얘기합니까? 네. 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서 진짜 부끄러웠어. 이거 일단 2부에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전문가를 그거는 모시고 얘기해보죠, 뭐. 말씀드릴 텐데 예. 저는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노무현 대통령의 모티브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정치적 금서를 정하고 불온서적을 정해놓고 어떤 책을 읽으면 역사란 무엇인가 EH카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6.25 참전을 우리 쪽으로 하면서 네. 문제가 없는 영국 사람이라는 건 드러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지금 루카스 차이제가 공산당
기관지 평집장을 했다. 네. 2025년에 가장 젊다는 후보가 튀어나와서 메카시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따위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서 저 사람 공산주의다, 저 사람 중국 같다, 뭐 친중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더 씌우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방법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보다 보니 1, 2, 3차 토론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 방법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가둬놓고 맞습니다. 공격하는 네,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악마화를 시켜요. 한 번은 그렇게 하니까 몇 조인가요? 뭐 15조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만들어 놓고 하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그걸 알고 내가 15조 말한 적이 없다고 당신이 말한 거라고 라고 그걸 벗어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홍은아 우리 대표님 의원님은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방법. 악마화 시키는 것에 저는 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모든 것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이 이제 프레임을 정해놓죠. 네. 예를 들면은 저한테 그 뭐 메이크업을 하는데 당비를 썼다라던가 네. 당비를 그러니까요. 쓴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놔. 그리고 내가 탈당을 하는 것도 무슨 비례대표를 원하면서 탈당한 거랑 비례대표랑 지금 무슨 뭔 얘기를 하는 상관이 건지 지금 있습니까? 공천 그 당시 총선 그러니까요. 직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몰라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당대표를 강제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와서 그거하고 하는 거예요. 탈당하고 아니 그 뭔 상관이 울었다는 있어요? 것도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울고 3시간 운 건 어머님이 우신 거잖아요. 예. 운 적도 없고 그렇게 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이미 거예요. 그 얘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허은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유 그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이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지. 그래서 상당히 무능해. 그래 무능할 수는 있어. 하지만 쫓겨나서는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악마화 시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MZ 장원이랑 너무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못하는 친구도 근데 있습니다. 예. 저 정치외교학과에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저 법학과인데 법을 잘 이준석 몰라요. 후보 예.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 나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막 하잖아요. 예. 네. 그러는데 그러면서 AI를 알고 뭔가를 되게 아는 척해. 근데 우리 정무실장이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듣다 보면 정말 답답하대요. 저 말을 사람들이 믿나요? 예. 뭐 이런 거거든요. 행룡함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외주를 예, 외주를 줬는데 동일한 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주는 듯한 느낌이. 예, 몇십 배 정도 되는 가격에 네. 비용을 지금 이건 고발 중이니까 네. 끝나고 나서 제가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6월 아까 3일 끝나고. 네,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후보님이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한국은행 책자에도 그거 나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있나요? 그거 실제로 저기 나와 있네요. 있어요. 저기 있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5만 원 지폐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상품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도 각자의 채무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과 지급 결제 제도 책자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걸쳐서 5만 원으로 마을을 구하는 법이라는 글에 실려 있고요. 네. 마지막 문장이 왜 중요한 것이냐? 5만 원 지폐 덕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도, 즉 그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노쇼. 네. 기적의 무한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한국은행이 기적의 무한동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한국은행이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 루카스 차이제의 이념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0만 원을 5만 원으로만 바꿔서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을 한국은행을 자기가 뭐라고 지금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허은아님 지금 시원하다. 바쁘셨어요. 네. 오창석 평론가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 이준석 어디를요? 후보랑. 토론을 토론회 한번 하셨으면 해봐요. 좋겠어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얘기 어제 많이 해가지고 예. 너무 빡치더라고요 진짜. 두 분 나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살 차이. 한 살 차이면 제가 한 살 동생.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고 싶은데 조만간에 조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네. 더 이상 토론의 기회가 우리 사회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토론을 본인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본인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짤로 만드는 토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이준석 효과 중에 가장 바뀌어야 되는 효과가 토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토론을 할 때 저런 식으로 남을 비하하고 악마화시키고 가짜 뉴스를 먼저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토론을 말싸움을 잘하는 거지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말싸움이에요, 이제 저거는. 젊은 층에서는 네.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거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못된 문화를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알려지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싸움이야 스킬이 뭐 아닙니다. 누가 못합니까? 네. 토론은 말- 스킬이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저 같은 사람 지질 않으면 목소리 제일 크거든요. 뭐 잘하면 그게 아니죠. 토론이라는 거는 전달하고 전달받고 이렇게 이겼어야 되는데 자기가 프레임 만들어 오고 너무나 그리고 답답합니다. 너무 걱정되는 게 본인이 네. 영어 잘한다고 대통령 되면은 외교 잘한다고 그거 이런 진짜 식으로 얘기를 웃겨요.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하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말도 안 되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는 네. 것이지 네. 말장난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그 토론에서 그 발언 때문에 뭐 우리 의원님도 지금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게시판에 지금 탈당 열풍이 불고 있어요. 아마 탈당 이것 때문에 또 탈당도 탈당이지만 투표 참관인 정해놨는데 안 하겠다, 참관하러 안 가겠다 선거 날 이게 지금 아마 의원님도 마음이 조금 씁쓸하실 네. 것 같아요. 같이 했던 당원들이 그렇죠. 나가는 모습 이게 이준석의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서야 허은하가 옳았구나라고 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에서 저런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네. 개혁신당은. 그런데 100여 명이 넘게 지금 그 탈당 글을 썼다라는 것은 진짜 할 거고 나 혼자 안 나가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하다. 네, 아주 심각하다. 제가 듣기로는 개혁신당 입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탈당은 뭐 팩스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나? 상당히 탈당이 어려운데 어렵죠. 저는 한 10초 만에 됐는데 죄송한데 축출 당하셨잖아요. 10초 만에 됐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일주일 후에도 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탈당이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데. 네, 쉽지 그런 않은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탈당은 별로 없다 이런 식의 또 해명을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오후 2시인가요? 11시인가 12시인가요? 나왔는데 저거는 말하는 투로 들어야 되는데. 네. 저 아쉽네요. 지금 얼굴이 지금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뭐 영상은 못 트는데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뒤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또 하지만 붙이거든요. 심심하다. 뭐 심심하다가 사실은 마음 깊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보면 정말 건성건성 사과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우선 사과라는 단어가 나온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인 것 사과 같고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아마 본인이 보는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저 말까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고, 지금 원래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전우치라는 그 네, 영화에 영화. 보면은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10명을 만드는. 네. 제가 네. 그래서 허은하 같은 사람이 10명 이상 있으면은 진짜로 이준석 후보가 정치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한 분이셨고 지금 신인규부터 황희도 이사 막 황희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로써 거의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다 같이 전우치처럼 된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모두 우리처럼 돼버렸다. 이번에 완전히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그렇게 됐다고 느꼈다라고 볼 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죠. 그리고 저렇게 네. 뒤에 곧바로 하지만이라는 하지만이 표현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네. 사과하면 그만이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되는데 뒤에 붙여서 그러나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 오창석 평론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사과는 아마 이제 출소할 때쯤에 이제 자꾸 감옥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려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 수사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캐비넷에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사실 뭐 모식도도 그려놓고 막 있는데 이게 푸십니까? 선거 때라 지금 네. 제가 지금은 못하는 조심하셔야 건데, 돼요. 6월 3일 이후에 예, 그 후로는 뭐 그 후에 크게 문제는 안 해보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고소고발한 게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 아하. 네. 선거가 끝나야 될 것 그렇죠, 같다고 그렇죠. 하죠. 지금 선거 때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게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네. 조금 감사합니다. 지나서 네, 지난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지를 쭉 봤을 때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1시간 동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끝까지 다 왔네요. 다 네. 왔어요. 와, 한 신기하다. 개만 더 하고 가죠. 김문수요. 김문수 김문수 후보 그래도 평가 좀 해주십시오. 어제 하긴 했는데
이게 한 게 맞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원님. 김문수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김문수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토론에서 이준석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네. 좀 실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지금이 25년도인가 17년도인가 21년도인가 알 수 없는 네. 그러한 토론 기법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김문수 후보 계엄 그 얘기 정도 결국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답을 윤석열을 끊는 것도 못 끊고. 한동훈만큼도 지금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친윤을 몰아내야 된다. 그쵸. 윤석열, 김건희 부부 내보내야 된다. 지금 유세장에서 한동훈 전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정도도 못한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대선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때 국힘 또 유경험자시니까요. 어떻게 저기 이준석, 김문수의 단일화 가능성 이제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잖아요. 아직까지 내일 투표까지 있습니까? 저는 뭐 계속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가능성 생각하니까. 있다. 예. 또 저게 끝난 이후에 당권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당권이요? 예. 김문수님이 김문수님이 다 가져간다. 그러려고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대로. 네. 김문수님이 다 가져가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 한동훈은요? 그래서 지금 친윤들이 한동훈 쪽을 상당히 안 좋아하니까 아마 그 싸움에 이준석 후보도 같이 해보고 싶은 것 같거든요. 홍준표 다 뛰어든 전 거네 시장과 결국은 함께. 당권 네, 때문에. 당권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유경험자 우리 허은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문수님이 그 당권을 홀딱 먹을 저 정도 것이다. 했는데. 저 정도 했는데. 저 정도 했는데 또 김재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재원님이 옆에 거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여기 앞에 걸어다니면 김지원 최고 많이 봅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예. 자 이제 마쳐야 되는데 마치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지지자분들한테 투표 독려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먼저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표 장소에 가셔서 딱 눌러주셔야 도장을 찍어주셔야 그 다음에 큰 소리 내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도구화로서 정말 쓰임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장에 꼭 가시고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네. 셋이 함께 네. 1번 이재명 이재명. 세 분 모시고 가셔서 같이 투표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네. 전 대표께서 또 망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예, 청년들이 혹시라도 1번 찍을 것 같으면은 여행 보내라 라고 했다는데 여행 가셔야죠. 다만 사전 투표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고 가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세 하시고 표가 가면 나라를 됩니다. 구합니다. 네. 네. 자 허은하 의원님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